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동양 고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글 6번째 시간으로 추수편에 나오는 한단지보 읽어보겠습니다. 진나라의 수도인 한단에서 최첨단으로 유행하는 걸음걸이를 배우려고 한단까지 갔다가 그 걸음을 배우기도 전에 본래 자신이 걷던 그 걸음걸이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요즘 말로 일종의 벤치마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뱁새가 홍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조나라의 관리이자 문인인 공손용과 장자의 선배로 알려진 위나라 공자 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장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첫 단락입니다. 공손용 문, 위모 왈. 공손용이 물었다. 위모, 위나라 공자 모에게. 이 공손용은요, 조나라 사람으로서 수도인 한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용입니다. 관리이자 학자인 그는 매우 뛰어난 언변과 또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로 진나라의 평원군에게 발탁돼서 그의 식객으로서 높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군이 어느 날 음양오행설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정되고 있는 추연을 만나서 큰 도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공손용을 점차 멀리하면서 공손용은 그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해서 이후 공손용은 장자의 선배인 위나라 공자 모와 교분을 맺음으로써 그의 도움으로 중용되어 그의 명성은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위모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공자인데 중산 땅에 책봉되면서 중산공자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시죠. 용, 소학, 선생지도, 장이, 명, 인의지행. 용은 공손용의 이름이죠. 공손용은 소학, 어려서 선생지도를 배우고, 장이, 자라서는 명, 인의지행, 인과 의의 행동을 밝혔다. 여기서 선생지도라고 한다면요, 선왕지도의 다른 말입니다. 성인지도라고도 하죠. 그 고대 중국의 그 전설상의 그 임금님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같은 그런 성인들이 세운 그 이상적인 정치 혹은 도덕 질서를 선왕지도라고 합니다. 이 공손용이 생존했던 이 당시는 전국시대로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였죠. 그래서 매우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선왕지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많은 학설들을 다투어서 내놓던 시대죠. 그래서 백가쟁명 시대라고도 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학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법가 등등인데, 공손용은 장자의 친구인 해시와 더불어서 명가라고 하는 학파를 주장합니다. 그는 기존의 명분과 실리의 사이에서 백마비마론과 견백론이라는 학설을 주장하면서 지식론과 논리학을 확대해 발전시킵니다. 이로써 그는 고대 중국의 논리학의 싹을 틔운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으로 봐서 그 공손용은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도가보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인과 의의 행동을 강조하는 유가사상을 중점으로 공부한 유가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합동의, 이견백. 이 문장은요, 공손용이 유가인으로서 자신이 그 학업, 그 학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합동의이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 이견백입니다. 화합할 합자고, 같을 동 다른 이자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화합시킨다. 이 유가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중화 사상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대응할 때 자신의 그 본성, 그 성정을 사물과 알맞게 화합하도록 하는 사상이 중화 사상입니다. 해서 합동이라고 한다면 같은 것과 다른 것, 자기와 같은 것 혹은 자기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화합시키는 것. 요것이 그 육아가 그 사회 국가를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육아 사상을 공부해서 인의 행동을 밝히면서 내세운 그 학설이 합동이에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화합시킨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대시켜서 이견백합니다. 이는 이제 분리할 이, 그리고 견자는 단단할 견자, 흰백자인데요. 단단한 것과 흰 것을 분리했다. 이 견백론을 설명을 드리면요. 견백론은 돌석자를 넣어서 견백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돌이 어떤 돌이냐 라고 판단할 때 돌이 얼마나 단단한가의 여부는 손의 감촉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돌이 흰색이냐 검정색이냐는 눈의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손으로만 이 돌을 판단하고 이 돌은 단단한 돌이다 라고 한다든가, 눈으로만 보고 이 돌은 흰색이다 흑색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예, 말하자면 부분적인 속성으로 이 돌의 그 전체적인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단단하고도 흰색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단지 이 돌은 단단해 혹은 이 돌은 흰색이야 라고 그 부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결과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화합시킬 수는 있지만, 장르가 같을 경우에는 화합시킬 수 있지만, 견백처럼 단단하고 흰 것처럼 장르가 전혀 다른 것은 화합할 수 없다. 그것을 화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의미로 구별할 리자를 넣습니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조합시키기도 했고, 또 단단한 것과 흰색을 구분했다는 자신의 학업을 모 공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지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히 가르는 태도를 견지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논리학 혹은 지식학은 이후 그 궤변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의 지식을 분별하는 이 태도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겠죠. 연, 불연, 가, 불가, 곤, 백가지지, 궁, 중구지변. 연, 그럴련이죠. 불연,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하고, 가, 불가, 요 가짜는 옳을까예요. 예, 불가한 것,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그 행해지던 상식적인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거죠. 예, 이렇게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곤 백가지지, 예, 백가의 그 지식인들, 이 많은 지식인들을 곤란하게 하고, 궁, 중구지변, 중, 무리중자고, 요 구자는요 인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구 하면은 무사람들죠. 그래서 무사람들의 변론을 궁색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논리를 어떤 때는 비약시키기도 하겠고요.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가의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의 변론을 공공하게 했다. 오자, 이위, 지달이. 나 오자, 스스로 자자. 나 스스로 이위, 생각하였다. 뭐라고? 지달, 이르를 달도 이르를 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렸다예요. 이 자는요 한정 어미사예요. 그래서 뭐뭐일 뿐이다, 뭐뭐해 버렸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백가쟁명의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 자기를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죠. 정리해보죠. 공손용 문, 위모왈. 공손용이 위나라 모 공자에게 묻기를 왈, 용, 소학, 선생지도, 장이, 명, 인의지행. 용, 저는 어려서 선왕지도를 공부하여 나이 들어서는 인과 의 행동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연, 불연, 가, 불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함으로써 곤, 백가지지, 궁, 중구지, 변, 백가의 지식인들을 곤란하게 하고 무사람들의 변론을 궁색하게 했습니다. 오자, 이위, 지달이.
그러면서 나 스스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버렸지요. 다음 단락입니다. 금, 오문, 장자지, 언, 망언, 이지. 그런데 금, 오문, 장자지언. 내가 지금 장자의 말을 들어보니 망언, 이지. 망언, 이 망자는요, 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실망스러워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 언자는요, 그럴 연자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망의 태도를 표현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망언하다가 망연자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뭐지 하는 멍한 것이 이지, 이자는 다를 이, 근데 괴이하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논쟁에도 지지 않고 그들을 곤란하게 해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장자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부지, 논지불급여, 지지, 불략여. 부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논지불급여. 저의 논리가 불급, 미치지 못합니까? 여자는 의문 어미사예요. 그리고 지지, 불략여.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불약, 요 같을 약이에요. 장자만 하지 않습니까? 논리가 장자에 미치지 못해요. 지식이 장자만 못합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모자란 것이죠? 이러고 모공자에게 묻는 거예요. 금, 오, 무속의 오회, 감은 기방. 지금 나는 무속에 열 바가 없습니다. 오회, 회자는요 새의 불의를 말하는데 주둥이, 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좀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뭐가 모자란 거야? 이러면서 제 주둥이를 10개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은 기방, 감이 방법, 방자기도 한데 장자의 도라기보다도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는 뜻이죠. 정리해보죠. 금, 오문, 장자지언, 망언, 이지. 지금 제가 장자의 말을 들어보니 멍한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부지, 논지불급여, 지지, 불략여. 모르겠지만 저의 논리가 장자에 미치지 못합니까? 저의 지식이 장자만 못합니까? 금, 오, 무속의 오회, 감은 기방. 지금 저는 저의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시죠. 이 문장은요, 재물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글귀가 원래 단락 속에는 없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서두로 해서 공자모가 대답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문장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공자모, 은괴 대식, 앙천이 소왈. 공자모, 모공자가 은괴 대식. 은자는요, 숨을 은자인데요. 숨는다는 의미 속에는 기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괴는 책상, 괴자죠. 그래서 책상에 기대어서 대식, 크게 깊이 숨을 쉬고는 앙천이 소왈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말하기를, 여기서부터가 모공자가 말하는 본 문장이죠. 자, 부지 12지경이 유, 욕간어, 장자지언. 차, 모공자가 공손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발어사 같이 쓰인 글자예요. 그래서 우선 부지, 여기서 부자는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자 앞에 부지하면 그 지식 혹은 그 지혜예요. 이 당시만 해도 지식 지자와 지혜 지자가 구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손용은 지식학을 주장했거든요. 여기서는 지혜라기보다 지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손용, 네가 말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지 12지경, 부지, 몰라, 무엇을? 12지경, 옳고 그름의 경계, 끝을 몰라. 그러면서 접속사 이, 유, 욕관어, 장자지언, 유, 같을 유예요. 욕관, 욕하고자 할 욕자인데요. 욕구조동사이기도 하고
의지, 뭐뭐 하려고 한다는 의지 조동사로도 익혀집니다. 그리고 관자는 볼 관자인데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보는 그런 관자죠. 예, 그래서 욕관하면은 알아보고자 한다 혹은 알아보려고 한다 거죠. 장자지언, 장자의 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유사 문맹부산 상거 치하야 필불승임의, 그것은 네가 지금 하는 그 태도는 유 뭐뭐뭐뭐와 같아. 사 문맹, 사 뭐뭐로 하여금이죠. 예, 문 모기 문자, 등의 맹자입니다. 문맹지 명이라고 해서요, 목이나 등에 울음소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 그 외치는 작은 소리를 문맹지 명이라고 하죠. 목이나 등에와 같은 아주 작은 곤충에게 부산,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고, 그죠? 상거 치하야, 상, 이게 장사할 때 상자인데요. 이 상자에는요, 계절로 치면 가을, 그리고 오행으로 치면 금, 그리고 음으로 치면은 궁상각지우의 상입니다. 그리고 방 위로 보면 서쪽이에요. 여기서는 상거해서요, 거가 노래기 거자거든요. 이 노래기라는 그 벌레는요, 가을이 되면은 기세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또 물에서는 살 수 없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상거, 가을철의 노래기예요. 예, 가을철에 이미 힘도 한풀 꺾이고 물에서도 살지 못하는 그런 가을 노래기로 하여금 치하, 치, 이건 말을 막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달릴 치입니다. 하자는 물 하자죠. 항아강 하자예요. 힘도 다 빠진 그 가을 노래기로 하여금 항아강을 막 미친 듯이 달리게 건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요 유자는 요 두 개의 구절에 다 걸려요. 그러니 필불승의, 반드시 불승, 이기지 못해. 무엇을? 임무 임자죠. 예, 임무를 해낼 수 없어. 그죠? 네가 말하는 그 지식, 논리, 그걸 가지고는 장자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은 목이나 등에 같은 아주 작은 곤충에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같고, 힘 다 빠진 가을 노래기한테 물을 건너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결코 해낼 수 없어. 너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절대 장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이 첫 번째고요. 차, 부지, 논, 극묘지, 언죠. 예. 차, 또한 두 번째는 부지, 그 지식, 네가 말하는 그 지식은 부지, 몰라. 뭘 몰라요? 논, 극묘지, 언. 극히 묘한 말을 논하는 것을 몰라. 네가 온갖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서 많은 학자들을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극묘한 말을 논할 줄은 몰라. 이 극묘라는 것은요, 노장의 현묘지도를 말하는 거죠. 극묘한 말은요, 언부진의예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뜻이 극묘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극묘, 극히 미묘한 것, 현묘한 것, 그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네가 온갖 소리를 다 해서 개변까지도 늘어놓으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는 극묘한 말을 논할 줄은 몰라. 이 자적 일시질이자, 이 접속사 이자죠. 예, 자적, 스스로 만족해요. 적자는 적확하다,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딱 맞는다, 아주 흡족한 거예요. 예, 무엇을? 일시지리, 한때의 리, 요 리자는요, 이익이 아니라 그 논설의 날카로움이에요. 날카로운 분석, 날카로운 지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 아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야. 시비 감정지와요. 그것은 뭐뭐뭐가 아니냐예요. 비, 아닐비, 여, 의문, 어미사, 여예요. 무엇이 아니냐? 감정지와. 감은요, 구덩이 감자입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정자는 우물정자죠. 그래서 감이나 정은 이제 같은 의미의 글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나 우물 속에 개구리가 아니냐. 근데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자지와라는 말이 있죠. 예, 우물 안에 개구리. 예, 식견이 몹시 좁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네가 온갖 소리 다 하는 것처럼 상대 그 변론자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논리에 이긴 것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니 네가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야. 얄팍한 인간의 지식의 그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차, 부지 12지경, 욕관어, 장자지언. 우선 그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시비의 끝도 모르면서 장자의 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 시유, 사, 문맹부산, 상거, 치하야, 필, 불승임의. 그것은 너 하는 그 태도는 마치도 목이나 등에로 하여금 산을 짊어지게 하고 가을 노래기로 하여금 황하강을 건너게 하는 것과 같으니 필불승임의 반드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부지, 논, 극묘지언. 자, 여기서는 또 차예요. 또, 그리고 그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극히 묘한 현모지도의 말을 논하는 것을 모르면서 자적 일시질이자 스스로 한때의 그 날카로운 분석에 만족하는 것이니 시비 감정지와여.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꼴이 아니겠소? 다음 단락입니다. 이 문장부터는 장자의 높은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 비, 방, 차황천이, 등, 대황. 차, 이것은요, 발어사로 쓰였습니다. 우선, 피, 여기서 3인칭 대명사, 장자를 지시합니다. 장자는 방, 바야흐로, 차황천, 차자는요, 밟을 차자예요. 황천을 밟다. 이 황천은요, 사람이 죽으면 간다고 하는 저승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등, 대황, 등, 오를 등, 대황. 대황은 하늘의 옥황상제가 사신다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아래로는 땅속 끝을 밟고 위로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다. 그만큼의 장자의 지식의 폭을 설명하고 있고요. 무남, 무북, 석연, 사해. 윤어, 불축.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이, 남북 가릴 것 없이 석연사해. 석연, 석자는 클 석자인데요. 굉장히 기운이 왕성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요 뒤에 사해라는 의미와 함께 아주 훤하게 사통팔달로 다 해,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해라는 의미는요,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네 가지 해석을 사해라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월병이라는 떡을 그 주제로 해서 4개의 시를 읊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에 대한 4가지 해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통팔달로 다 꿰고 있다, 다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윤어, 불축. 윤, 물에 잠길 윤자입니다. 불축, 축은 측량하다, 헤아리다. 헤아릴 수 없는 곳에 잠겨 있어. 석연하게, 훤하게, 모든 것에 다 통달한 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 속에 잠겨 있다. 무동무서, 시어, 현명, 반어, 대통.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이, 동서 가릴 것 없이 시어, 현명, 현명에서 시작해서 반어, 대통. 대통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현명이라 한다면 현은 거물현, 어두울 명자죠. 이 현명의 의미는요, 이 대통과 반대의 의미죠. 겨울, 북방, 혹은 양이 아닌 대음, 그런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통, 막힘이 없는 곳, 크게 통한 곳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훤한 대통으로 돌아왔다. 공손령의 그 지식의 한계에 반해서 이 장자의 지식에 넓고 깊고 높고 밝고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죠. 차, 피, 방,
차황천이 등대황. 무릇 장자는 바야흐로 황천, 저 땅속 깊은 지식의 원천을 밟고서 대황으로 오른 자로서 무남무북 석연사해 윤허불축, 남북을 가릴 것 없이 훤하게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침잠해 있고, 무동무서 시어 현명 반어대통, 동서 가릴 것 없이 어둡고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서 대통한 곳으로 돌아온 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손용을 이제 꾸짖는 장면입니다. 자내 규규연이 구지이찰 색지변. 자, 그대는 그런데도 규규연, 규는요 법규자죠. 예, 그리고 연자는 태도를 말하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규규연하다 하면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를 아주 세세하게 짜주구리한 것까지 따져드는 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장자가 그런 사람인데 너는 너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규규연하게 아주 그냥 짜주구리하게 구지이찰 색지변하는구나, 그죠? 예. 굳이 법을 구하려고 그래요. 장자의 도를 구하려고 해. 어떤 방법으로? 이찰, 살필 찰자죠. 이 살필 찰자를 보시면요, 위에가 진면자고 어떤 공간 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필발입니다. 뭔가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아래 보일 시자는 단을 말합니다. 법단 같은 책상 같은 거 위에다가 뭔가를 펼쳐놓고 살펴보는 글자입니다. 경찰 찰자죠. 자료를 살펴보는 장면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 자료를 가지고서 장자의 도를 구하려고 하고, 색지변이죠. 찾을 색자죠. 예, 구와 같은 의미예요. 예, 역시 찾아. 어떤 방법으로? 이 변입니다. 이 변자는요, 가운데 말씀 원자고 왼쪽에는 매울 신자인데요. 이 매울 신자는요, 옛날에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옛날 노예는요, 얼굴이나 몸에다가 문신을 함으로써 노예 표시를 했거든요. 요 가운데 말씀 언을 넣음으로써 노예들의 잘잘못을 판별해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으로서 장자의 도를 찾는다, 이거예요. 공손용의 도를 구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시직, 용관, 규천, 용추, 지지야. 시, 이거 진짜죠? 직은 고들직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서 바로예요. 이것은 바로 용관 규천이고 용추지지다 예요. 용, 쓸 용이죠. 관자, 대롱 관자예요. 가느다란 대롱을 가지고 규천, 엿볼 규, 하늘을 엿봐. 예, 그 가느다란 대롱 가지고 그 높은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용추지지, 송곳, 추자입니다. 예, 송곳을 가지고서 지지, 그 넓은 땅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추지지 하면은요, 아주 조그만한 지식으로 큰 도리를 깨달으려고 한다는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죠. 불력 소호, 자왕의. 그러니 또한 소 작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의 소견이 좁지 않느냐,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거죠. 자왕의, 그대는 가야 할 것이야. 예. 여기서 더 이상 나한테 들을 소리 없어. 돌아가시오, 얘기죠. 정리해보죠. 자네 규규연이 구지이찰 색지변. 그런데도 자네는 법대로 따지면서 지식을 가지고 살피는 방법으로 장자의 도를 구하려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변론으로 장자의 도를 구하려고 하니, 시직, 용관, 규천, 용추지지야. 그것은 바로 가느다란 대롱을 가지고 높은 하늘을 엿보려고 하는 것과 같고, 뾰족한 송곳으로 땅의 깊이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불력소호, 또한 소견이 좁지 않는가. 자왕의, 그대는 돌아가야 할 것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공손용을 꾸짖습니다. 차, 부독, 불문. 그리고 또 차죠. 그리고 자독, 그대만 유독, 홀로 불문, 듣지 못했는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부, 수릉 여자지, 학행어 한단녀.
부는 이제 3인칭 대명사로 쓰였어요. 부수릉이에요. 저 수릉 땅에 여자지. 여자는 나머지 여자인데 다른 혹은 어떤입니다. 자자는 선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선생이 주격조사지. 학행어 한단요. 학행, 행, 걸어다니는 것을 배웠다. 어디서? 한단.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여자는요. 요 앞에 자독 불문 여예요. 듣지 못했는가의 의문 어미사입니다. 미득 국능 우실 기고행의 직포복 이 귀이. 미득 미아닐미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죠. 득 얻을 득이에요. 아직 얻지 못했다. 무엇을? 국능이에요. 그 나라에서 아주 능한 것,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걸음걸이라고 여기서는 비유를 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능한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서 우실기 고행의, 거기다가 또 이를 실, 기고행, 그의 그 옛날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리고, 직포복이 귀이. 직자는요, 그냥, just, 그냥 포복, 군인들이 철조망 밑에 기어서 가는 것을 포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단 땅에 가서 유행하는 걸음걸이도 배우지도 못했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원래 걷던 걸음걸이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어서 이 귀이자는 한정 어미사예요. 돌아왔을 뿐이다. 자기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남의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금, 자, 불거, 장망, 자지고, 실, 자지업. 금, 지금, 자, 불거. 선생이 불거,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가지 않으면, 장망. 장자는 미래장자예요. 장차 잊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자지고예요. 자, 그대의 고행, 옛날 걸음걸이. 네가 원래 알던 것. 네가 알던 그 지식, 그런 것도 잊어버릴 것이고, 또 거기다가 실, 자지업, 그대의 업, 학업이죠. 그 공손형이 주장하는 논리학조차도 너는 잊어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당장 떠나라 이거죠. 너의 그 지적인 태도 가지고는 장자의 도를 공부할 수 없어. 오히려 네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야 이거죠. 다시 해보죠. 자, 자독 불문. 무릇 그대만 듣지 못했는가? 부 수능 여자지 학행어 한단. 저 수릉 땅에 어떤 선생이 한단에서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것을. 미득 국능 우실 기고행의. 조나라의 그 걸음걸이를 배우기도 전에 또 원래 걷던 그 옛날 걸음걸이도 잊어버리고 직 포복이 귀이. 그냥 기어서 돌아왔을 뿐이네. 금, 자, 불거, 장망, 자지고, 실, 자지업. 지금 그대가 떠나지 않는다면 장차 그대가 알고 있던 옛 학문과 그대의 학업, 지식학과 논리학을 잊어버릴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공손용이 놀리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공손용 국어의 불합, 설거의 불하. 공손용은 구, 거, 입구자, 거자는 입 벌릴 거자예요. 입을 벌리고서 불합, 다물지 못하고, 설거의 불하, 혀설자, 들거자죠. 놀라서 혀가 말려 올라간 걸 말해요. 혀를 말아 올린 채 불하, 내리지 못하고, 내일 이주, 내자는 곧바로. 여기서 일자나 주자나 같은 의미예요. 재빠르게 달아나다, 그냥 달아나다 거든요. 재빠르게 달아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장자는 자신의 능력도 헤아리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하거나 또 생각 없이 세태의 유행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 공손용을 빌어서 꾸짖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거거지라고요. 따라하고 또 흉내내다 보면 어느덧 돈, 오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 실패를 거듭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